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에서 수소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긍정적인 모습 보였는데 체크해 보고 호실적 종목은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전일 조금 올랐는데 보합권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연준이 이제 대출금리 의사록에서 모든 지역이 이제 긴급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를 동결하기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할인율 이 부분에 대해서 동결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미국은 이제는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바이든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칼럼으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은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우지수는 지금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쉬고 있는, 강하게 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기간 조정만 받고 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13,200포인트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식을 좀 취하고 한 차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더 쉬고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세가 이탈되거나 한 부분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지수는 간단하게만 보고, 우리나라 지수가 요즘 워낙 핫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꼬리 이렇게 길게 단 거는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은 필요하다. 조금만 상승 나오다가 조금만 쉬면은 다들 하락장이 오니 강한 조정이 오니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1400, 1500 구간에서도 이제 이중바닥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것이며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것이며 이런 얘기 1400, 1500부터 계속 하셨으니까 지금 이 당시에 비해서는 거의 900포인트, 8, 900포인트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이제 하루에 2번은 맞는다라고 하죠. 그러니 언젠가는 강한 조정이 오겠죠. 근데 그 조정을 미리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과하게 올라온 건 맞으니 좀 쉬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 내려가도 괜찮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 최근에 연일 매도하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차익 실현도 이제는 이제 그만하는 추세고, 이제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 그리고 기관에서 대량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양매수라서 위아래를 다 열어놓는, 오늘은 이제 풋옵션도 적지 않은 금액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콜옵션 이제 전일 이틀 동안 워낙 큰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풋옵션 한 66억 정도는 원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풋옵션도 이 시점에 66억이면은 꽤 그래도 규모가 있네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제 그제 이제 콜옵션 쪽으로 해서 이제 전일에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1,300억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오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너무 커서, 네, 오늘도 100억 들어왔는데 1,300억 다음에 100억이니까 기별도 안 가죠. 그 전날도 420억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크다, 이 역대급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1,300억이 들어오고 오늘 이제 또 100억의 매수가 들어와서 콜옵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만기보다는 차월물, 다음 2월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한 차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2월부터는 지금 뭐 국민 차원도 올라오고 있는데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빠르면은 이달 말, 뭐 늦으면은 뭐 2월에 나오겠죠. 3월에 이제 종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은 폐지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폐지는 안 되고 연장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냥 뭐 재개할 것이냐인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에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랑 수렴해서 결정할 테니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더 올라갈 확률을 현재는 더 높게 만들어 놓고는 있다. 대신 큰 금액 쪽으로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이제 콜옵션 쪽, 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콜옵션 쪽으로는 대신 옵션 쪽으로는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상승하면 풋옵션을 버리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으로 해서 풋옵션까지 매수를 해놨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옵션 양매수를 해놨는데 콜옵션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은 풋옵션은 버리는 개념이고 만약에 뭐 돌발 악재가 나와서 콜옵션에 큰 손실이 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풋옵션으로 약간 해지 걸어놓은 것으로 보험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는 그냥 횡보하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소폭 올라왔는데 전일 이틀 동안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저점 매수는 들어온다. 21선 부근만 가면 그래도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코스닥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다. 1000포인트 쪽으로 1000포인트 앞두고 지금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올해는 1000포인트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1월 달에 뭐 벌써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2,500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계속 올라갈 때마다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8만 원부터 해서 지금 정도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8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한 차례 이제 분할로 정리하시는 거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10만 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한 차례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만 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텐데 지금부터 해서 뭐 천천히 조금 줄여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들고 내년 올해 말해서 내년 정도까지 그냥 버틸 것이냐.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이렇게 강한 조정이 한번 나온다고 해도 고점을 다시 회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 나는 주식 잘 모르겠다. 동학개미운동 때 참여는 했는데 그냥 삼성전자에서 현대차 좋다고 해서 담아놨더니 LG화학이랑 담아놨더니 수익이 발생했다.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고 팔고 여러분들 고수가 아닌데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괜히 다쳐요. 그러니까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낫다. 그냥 들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날도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보다도 더 강한 시장이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조금 쉬었는데 하이닉스 13만원 공방 나오고 있고 이 위쪽에서 쉬는 모습이다. 전일도 이렇게 아래꼬리 길게 달고 하루 살짝 이탈한 거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유관은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매수 구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살짝 회복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도 좀 숨고르게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고 이격을 계속 좁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LG화학 같은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뭐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LG화학은 다시금 이제 100만 원 쪽으로 이제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 원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20만 원대 말씀드렸을 때는 한참 뒤 일이니까 일단은 30만 원 회복하고 뭐 50만 원에다 가고 나서 얘기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제
뭐 1년 조금 넘어가지고 벌써 1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도 뭐 LG화학은 부족하지 않나. 작년에 이때도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한다고 해서 이게 뭐 악재니 어쩌니 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의 시선을 믿으시면 된다.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100% 자회사다. 그러니 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나는 LG화학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LG화학에 투자를 한 것인데 전기차 부분을 분사하면은 나는 왜 LG화학을 산 것이냐라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100% 자회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까지는 LG화학이 그 수혜는 다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셔야 된다라고 이때 오히려 이 당시에는 6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이거는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60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뭐 벌써 굉장한 수익률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순리대로 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치에 좀 어긋나는 우려감 섞인 뭐 얘기가 나올 때도 이치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100% 자회사 이 지분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내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당한 고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고집은 부리면 안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제가 강의 영상도 올려드렸죠. 유연해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만 어디에 내가 생각한 부분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미처 체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좀 사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산업 같은 경우가 뭐 좀 좋은 모습 보였고 기존에 뭐 3기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3기 같은 경우 3기 오토모티브 시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력이 참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전기차 쪽 모멘텀으로 해서 5,000원대 넘어서 이제 뭐 강하게 뭐 5,5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수소차 라인업에 대한 이슈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이 현대차가 움직이기에는 기존에 뭐 워낙 뭐 애플카 관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애플카 관련해서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이 수소차 라인업 확대된다. 이번 달에 2세대 넥소가 공개된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소나타랑 스타렉스도 수소전기차 개발을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뭐 검토 단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되면 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뭐 유니크라던가 뭐 일진다이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00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11,1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살짝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00원 구간은 저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으로 뭐 11,500원, 12,5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슈성으로 올랐을 때는 출시된 게 아니잖아요. 검토 중이다잖아요. 이슈성으로 올랐을 때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조금 정리하는 것도 뭐 괜찮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뭐 넥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그 연료 탱크 쪽을 이제 공급하면서 이제 뭐 이슈가 됐었죠. 정확하게 일진다이아가 아니고 이제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57,000원을 넘어가야지 뭐 제대로 된 시세 나오고 그다음 67,000원 이렇게 넘어가야 고점 돌파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런 이슈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조금 꿈틀대다 말았는데 이 한미약품 동사의 이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제죠. 한미 콜드 마스크 비강 스프레이 주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좀 음봉이 좀 많죠. 그래서 모더나에 대한 뭐 위탁 생산 뭐 CMO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요 38만 원대를 넘어가 줘야 되고 4만 원 단위로 보면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뭐 이런 뭐 더존비존 뭐 등등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볼만하다. 최근에 많이 쉬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가 저는 선호하는 종목은 카카오지만 좀 더 선호하는 종목은 카카오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요 28만 원 구간 쪽에서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한 차례는 이제 위쪽 방향을 돌릴 가능성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좀 오래 좀 쉬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쉬는 구간이 나온다.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좀 쉬게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관심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저점 구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파하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어려운 구간이었을 때 제가 요 10만 원 구간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구간이고 짧게 보면 11만 5천 원 요거만 해도 한 15% 정도인데 좀 편안하게 요 정도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11만 5천 원 넘어가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11만 5천 원을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거고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만 되면은 여러분들 실적 호전주 뭐 보시면 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뭐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리고 게임 관련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최근에 좀 좋았었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16만 원 위쪽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작 게임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 뭐 미르포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출시되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그 출시가 됐는데 그렇다고 게임이 망한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차례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38,000원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38,5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웹전 같은 경우도 양호했고 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양호했고 그런데 웹전 같은 경우는 이 4만 원 구간만 유지해 주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4만 원 구간이 지금 저항이었는데 어제 넘어가고 오늘 살짝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모양이었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이제는 위쪽 방향으로 가주던가 아니면 위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뭐 쿠키런 관련돼서 뭐 이제 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뭐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쪽 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웹툰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막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수혜를 받던 종목들,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연말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뭐 미리 선조정을 받은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가 저항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왔다가 38,000원 돌파 시도했는데 다시 한번 쭈루룩 미끄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는 38,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탈하면 여기서는 한 차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는 그렇다고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38,000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1,500원 이렇게 살짝 건드려놨는데 내일 이렇게 갭으로 돌파해서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지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동방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뭐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 이제 계약한 기업이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그 주간사는 골드만삭스고 11일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다. 나스닥 쪽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요렇게 이제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진입했는데 이제 주의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잘 정리하는 거지 신규 진입 알아볼 단계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엮였어요. 쿠팡 플레이에 이제 흥행작을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뭐 극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쇼박스가 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세트레가이 전일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관련이 있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589억 정도 유상증자를 받고 그리고 500억의 전환사채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뭐 말씀드렸던 이슈는 사실로 판명이 났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 좀 내려온 거에 비하면 9% 올라도 거의 10%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아직 미비해 보이죠. 이 구간은 이제 잘 넘겨줘야 됩니다. 지금 17만원 구간 넘어가서 빅히트는 이제 요 18만원천에서 19만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19만원 정도만 넘어가 줘도 좋은데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가 아직도 뭐 올라가려면 한참 남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넘어가도 이상할 건 없죠. 공모가보다는 뭐 한참 위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BTS가 빌보드 글로벌 200과 그 빌보드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석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트를 동시에 1위 한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총 12번째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라던가 뭐 이런 OTT 콘텐츠 같은 경우 아까 쇼박스 같은 경우 보셨듯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기존에도 뭐 말씀드렸었는데 좀 쉬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A스토리에 이어서 펜엔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펜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좀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조정을 멋지게 받았죠. 그러면 한 차례는 돌파해서 더 가도 되는데 오히려 A스토리가 계속 가고 페넌터는 조금 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초록뱀이나 뭐 이런 쪽도 뭐 방탄소년단 BTS 관련 드라마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이제 아기상어가 넷플릭스에 15일 방영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지선까지 잘 내려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한 차례 뭐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21선, 61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매수 구간을 줄 수는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상어 러너웨이 게임도 뭐 출시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이거는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설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실적 호전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뭐 셀트리온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2020년에 셀트리온의 이제 제2의 도약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그룹주 중 하나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저희도 들고 갔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도 뭐 SK 같은 경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SK 같은 경우 좋아질 것이다. 제가 이때 너무 안 올라서 SK 바이오팜하고 SK 정도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다. 근데 연말이기 때문에 지수사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LG하고 SK 쪽을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SK 같은 경우는 뭐 22만 원에서 벌써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CJ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해서 뭐 실적이나 뭐 지분 가치 쪽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5천 원 구간의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잘 안 보던 종목 중에 LG 디스플레이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흐름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LCD 부분 쪽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좀 벗어내는 느낌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좀 너무 과하게 밀려 있었다. 이게 뭐 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슬슬 미니 LE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수혜가 좀 기대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롤러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뭐 계속 공개됐던 거니까, LG가 뭐 폴더블보다는 롤러블 쪽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기존부터 뭐 영상은 계속 있었고, 뭐 공개된 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유한양행,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호전주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웹툰 관련주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재기에 도약 끼고 올해까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는 종목인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뭐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제 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라서, 뭐 새로 저희 신규 가입하신 분들 외에는 저희랑 이제 한 두 번째 계약 정도 나오신 분들은 아유 뭐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냐 웬만해서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점은 그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대형주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저희도 최근에 대형주 저렇게 올라간 걸 다 뭐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종목들만 보면 저게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계좌의 수익률 플러스 된 걸 보니까 전혀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래서 좀 편안한 것 같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아유 저거 뭐 지난주 로또 번호 그거 내가 사놓을 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모든 주식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가 소외되었는가 소외되지 않았는가를 잘 보시고,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11월부터 해가지고 잘 보세요. 내 계좌가 우상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루하루 말고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뭐 1월까지 해서 우상향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왔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도 뭐 손실을 본다거나 뭐 시장을 역행했다거나 하신 분들은 내 투자하는 스타일 혹은 매매하는 스타일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종목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 포트폴리오에 소외주만 들어있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1월에서 2월은 외국인과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시기다. 내 포트폴리오가 시원찮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한번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동학개미운동으로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겸허하게 그냥 포트폴리오 한번 싹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